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른이 된 저의 이야기인데요.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나 자식 문제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날따라 유난히 쌀쌀했습니다. 10월 말 새벽 공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40년 가까이 해온 일이니까 몸이 저절로 움직이더라고요. 저는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고 있어요. 농수산물 시장에 가서 야채를 가져와야 하니 나의 하루는 이른 새벽부터 시작해야 하지요. 이제 이 꼴이 나서 힘들다고 느껴지진 않는데 한 해 한 해 나이가 먹다 보니 몸이 자꾸만 신호를 보내고 있네요. 아이고 형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 좌판의 박순덕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덕이는 저보다 5살 어리지만 시장에선 제일 가까운 동료였어요. 회색 털모자를 푹 눌러쓰고 두툼한 파딩을 입은 모습이 영락없는 시장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러게 나이 들수록 잠이 점점 없어지네. 저는 순덕이에게 따뜻한 인스턴트 커피 한 잔을 건네면서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요즘 들어 무릎이 자꾸 욱신거려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었어요. 특히 날씨가 추워지면서 더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일을 쉴 수는 없었어요. 하루라도 장사를 안 하면 그날 먹을 것도 없으니까요. 아침 6시가 되자 시장에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지런히 야채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손이 거칠어져서 잎사귀가 찢어질까봐 조심조심 만졌습니다. 아주머니, 배추 한 폭이 얼마예요? 젊은 주부가 물었습니다. 아기를 업고 있는 모습이 예전 제가 성호를 키울 때와 비슷해서 괜히 마음이 짠했어요. 3,000원이에요. 싱싱한 걸로 골라드릴게요. 저는 제일 큰 배추를 골라 비닐봉지에 담아드렸습니다. 젊은 엄마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급하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혹여나 차가운 바람이 아이를 감기 들게 할까봐 걱정해서였겠지요? 점심때가 되자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저는 무거운 배추 상자를 옮기려고 허리를 숙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 갑자기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나면서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어요. 마치 무릎뼈가 부서지는 것 같은 아픔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형님, 형님. 순덕이가 뛰어와서 저를 부축했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모여들었어요. 저는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잠깐만 쉬면 돼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무릎이 전혀 힘을 받지 않았어요. 일어서려고 해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병원에 가야겠어요. 순덕이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결국 저는 시장 상인회장님의 도움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무릎 연골이 파열됐네요. 나이도 있으시고 오래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이 귀에 쟁쟁했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재활치료와 함께 수술이 필요합니다. 전체 비용이 6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600만 원.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저는 평생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성호를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까지 시켜줬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통장에는 50만 원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버스 창문에 기댄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예전에 시장 상가 건물 지분이 조금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하지만 그것도 얼마나 될지 모르겠고요.
집에 도착해서 통장을 들여다보니 정말 5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이게 전부였어요. 저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때 성우 얼굴이 떠올랐어요. 제 아들 42살의 성우. 비록 요즘 직장이 불안정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니까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성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잘못 누를 뻔했어요.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아들이라면 분명 도와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성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좀 피곤해 보이는 목소리였어요. 성우야, 엄마야. 아, 엄마. 무슨 일이세요? 지금 회사에서 좀 바빠서요. 벌써부터 귀찮다는 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고 말을 이었어요. 성우야, 엄마가 무릎을 다쳤어.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수술이요? 심각한 건가요? 그나마 걱정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었어요. 응, 연골이 파열됐다고 해. 수술비가 600만 원 정도 든다는데 엄마가 돈이 없어서. 전화기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어요. 엄마, 죄송한데 저희도 요즘 사정이 정말 어려워요. 제가 회사에서 구조조정 대상이라서 언제 잘릴지 모르거든요. 성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반응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래도 성우야, 엄마가 아픈데. 엄마, 정말 미안해요. 지금 당장은 도와드릴 수가 없어서요.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우는 서둘러 전화를 끊으려고 했어요. 저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미란이한테라도 한번 물어봐 줄래? 혹시 방법이 있을지. 알겠어요. 물어보긴 할게요. 그럼 이만.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 미란이한테 물어봐 준다고 했으니까 조금은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1시간 정도 지나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미란이었어요. 어머니, 미란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싸늘했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 예사롭지 않았어요. 응, 미란아. 성우한테 들었지? 엄마가 무릎 수술을 해야 하는데. 네, 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지금 여유가 전혀 없거든요. 미란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어요. 마치 귀찮은 일에 휘말린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래도 미란아, 엄마가 걸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 어머니, 그건 저희 잘못이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평소에 건강 관리를 좀 하시지 그랬어요. 나이 들어서 이런 일 생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미란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건강 관리를 안 해서 이렇게 됐다는 식으로 나를 비난하네요. 내 무릎 걱정은 며느리 머릿속에 없다 봅니다. 가슴에 커다란 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기야 아들도 지엄이 걱정을 안 하는데 며느리는 당연하겠지요. 미란아, 엄마가 40년 동안 시장에서 일해서 너희들 뒷바라지했는데 그건 부모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닌가요? 그런 걸로 생색을 내시면 안 되시지요. 아무튼 지금 저희는 형편이 안 돼서 어머니를 도와드릴 여력이 없어요. 오빠도 언제 회사에서 잘릴지 모르는 상황이고 저도 부동산 일이 요즘 안 되거든요. 미라는 한치의 양보도 없었어요. 그럼 조금이라도. 어머니,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가 평생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다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다른 분들은 노후 준비를 다 하시는데. 미란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평생 성우 뒷바라지 하느라 제 앞으로는 돈을 모을 수가 없었는데 이런 말을 듣다니요. 그리고 어머니, 죄송하지만 6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저희 같은 서민이 그런 돈을 어디서 구해요? 미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미란아,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돈을 대줘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 문제는 어머니가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셔야지요. 저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만 끊을게요. 어머니도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뚜뚜뚜. 미라는 매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핸드폰을 꼭 움켜쥐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40년 동안 등골이 휘도록 일해서 성호를 키웠는데 정작 제가 아플 때는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 싶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순덕이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김치통을 들고 온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정자 형님, 오늘 하루 종일 걱정됐어요. 좀 어때요? 순덕이는 제 얼굴을 살피며 물었어요. 그래도 내가 걱정돼서 이렇게 집으로 찾아주는 것을 보니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졌습니다. 괜찮아. 그런데 순덕 씨, 아들한테 전화했는데 저는 순덕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성우와 미란이의 차가운 반응, 특히 미란이가 한 말들을 그대로 전했어요. 순덕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어요. 그리고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아이고, 형님. 요즘 자식들이 다 그래요. 부모한테 신경 쓸 여유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때는 부모가 아프면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순덕이도 서글픈 표정이었어요. 그러게 말이야.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 형님이 잘못하긴 뭘 잘못했어요?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평생을 바쳤는데 요즘 애들은 그런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부모가 해주는 게 의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부모한테 해줄 생각은 안 하더라고요. 순덕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형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지금은 어려워도 나중에는 분명 알아줄 거예요. 자식들도 나이 들어보면 부모 마음을 알게 되거든요. 순덕이가 위로해 주었지만 저는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특히 미란이가 한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순덕 씨, 내가 정말 잘못 산 건가? 평생 모은 돈이 없다고 이상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나? 무슨 소리예요, 형님? 형님이 얼마나 고생해서 아들 키웠는데요. 대학 등록금, 결혼 비용까지 다 대주느라 형님 앞으로는 돈을 모을 수가 있었겠어요? 순덕이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미란이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잖아. 다른 사람들은 노후 준비를 하는데. 형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형님이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노후 준비를 할 새가 어디 있었어요? 뼈 빠지게 일해서 다 자식 똥구멍으로 들어갔잖아요. 순덕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조금 마음이 나아졌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무릎은 계속 아팠고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스며들어 왔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가? 미란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어머니가 알아서 하실 일이라고 했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성우와 미란이가 차갑게 전화를 끊는 모습이 계속 나타났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무릎 통증도 있었지만 아들과 며느리 때문에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시장에는 나가야 했습니다. 하루라도 장사를 안 하면 그날 먹을 것도 없으니까요. 아침 8시쯤 시장에 도착했을 때 평소보다 분위기가 수상했어요. 상인들이 여기저기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어서 오세요.
순덕이가 저를 부르더니 핸드폰을 들이밀었어요. 형님, 이거 보세요. 시장 상인의 카톡방에 올라온 사진인데 순덕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저는 안경을 꺼내 쓰고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화면에는 성우와 미란이가 환하게 웃으며 와인잔을 들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배경은 화려한 호텔 연회장이었어요.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흰 테이블보가 깔린 테이블 위에는 온갖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님, 이거 아들이랑 며느리 맞죠? 호텔에서 파티를 했나 봐요. 순덕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진을 자세히 보니 연회장 앞쪽에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장인 칠순 축하연이라고 금색 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이 사진은 누가 올린 거야? 상인의 한 분이 인스타그램에서 보시고 네 집 자식인지 효자네하면서 올리셨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믿을 수가 없었어요. 무릎이 아파서 수술비 좀 도와달라는 내 부탁은 냉정히 거절하고 장인 칠순 파티를 호텔에서 하다니 정말 내 아들이 맞나? 사진을 보고 또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성우는 검은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넥타이도 고급스러워 보였고 머리도 깔끔하게 세팅했더라고요. 미란이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어깨가 드러나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평소 제가 본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형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순덕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한참을 말을 못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어제 성우가 요즘 사정이 어렵다고 했던 말이, 미란이가 저희도 여유가 없다고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파티가 얼마나 들었을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글쎄요, 호텔 연회장이면 최소 몇 천만 원은 들었을 거예요. 사람 수도 꽤 많아 보이고요. 순덕이가 사진을 확대해서 보여줬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략 10테이블 정도는 되어 보였어요. 몇 천만 원. 저는 중얼거렸어요. 제 무릎 수술비 600만 원이 없다고 했던 사람들이 몇 천만 원을 써서 파티를 했다니요. 형님,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순덕이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하지만 저는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순덕 씨, 이게 말이 돼요? 어제는 돈이 없다고 하더니 오늘은 이런 파티를 했다는 게. 형님, 진정하세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순덕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그제야 주변 상인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자 씨, 이거 진짜 아들이에요? 호텔에서 파티라니 대단하네요. 부럽다, 부러워. 우리는 언제 이런 호강을 해볼까? 상인들의 말이 귀에 들어왔어요. 모두들 부러워하는 투였지만 저에게는 각각의 말이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게 뒤쪽으로 들어가서 플라스틱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무릎도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성우와 미란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차갑게 전화를 끊었던 사람들이 이런 호화로운 파티를 열었다니요. 형님, 물 좀 드세요. 순덕이가 생수병을 건넸어요.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순덕 씨, 내가 뭘 잘못했을까? 형님이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건 아들하고 며느리지. 순덕이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장인 칠순 파티를 할 돈은 있으면서 어떻게 시어머니 수술비는 없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목이 메어서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오후가 되자 더 많은 상인들이 그 사진을 봤나 봐요.
사람들이 하나둘 제게 와서 물어봤습니다. 정자 씨, 아들이 효자네요. 장인 칠순을 호텔에서 해주다니. 부럽다, 정말. 우리 아들은 언제 이런 걸 해줄까? 모두들 부러워했지만 저는 그 말들이 가시처럼 박혔어요. 정작 제가 아플 때는 도움 한 번 주지 않으면서 장인 파티는 호텔에서 하다니요.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꺼내서 그 사진을 봤어요. 볼 때마다 더 화가 났습니다. 성우와 미란이의 환한 웃음이 제게는 조롱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런 사람들이 내 자식이고 며느리였구나. 저는 한참을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들에게 기대하지 않겠다고요. 사흘 후 저는 무릎 재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로비에 앉아서 처방전을 정리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정자 씨 아니세요? 저는 고개를 들어 목소리가 난 쪽을 봤어요. 키가 크고 반백의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넘긴 남자분이 서 계셨습니다. 회색 정장에 갈색 가죽 구두를 신고 계셨는데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어요. 김봉수 씨, 맞죠? 아, 맞습니다. 정자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김봉수 씨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이분은 제가 시장에서 장사할 때 단골 손님이셨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씩 오셔서 늘 싱싱한 채소를 사가셨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얼굴을 못 봤었습니다. 어머, 봉수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자 씨는 여전히 시장에서 장사하시나요? 봉수 씨는 예전과 달리 많이 품이 있어 보였어요. 옷차림도 그렇고 말투도 더 점잖아졌습니다. 네, 그럼요. 아직도 그 자리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병원에는 어쩐 일로 오셨어요? 몸이 안 좋으세요? 봉수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 무릎을 다쳐서요. 연골이 파열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요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지쳤거든요. 아이고, 그럼 수술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수술비가. 말을 하다가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왜 하나 싶었거든요. 수술비가 너무 커서 걱정되시는군요. 봉수 씨가 눈치챘나 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손사래를 쳤지만 봉수 씨는 계속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정자 씨, 저 커피 한 잔 하시지 않을래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야기 좀 해요. 봉수 씨가 제안했어요. 저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예전 단골이니까 거절하기도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병원 1층에 있는 카페에 앉았어요. 봉수 씨는 커피를 시키고 저는 따뜻한 차를 주문했습니다. 정자 씨,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야위셨네요. 고생이 많으셨나 봐요. 봉수 씨가 안타깝게 말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봉수 씨는 살이 좀 오르신 것 같은데 좋은 일이 있으셨나 봐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로 봉수 씨는 예전보다 훨씬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작년에 회사에서 퇴직했어요. 토목회사에서 30년 넘게 일했거든요. 마지막에는 임원까지 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럼 이제 편하게 지내시겠네요. 네, 그런데 정자 씨는 아직도 혼자 장사하세요? 아들분이 도와주지 않나요? 봉수 씨가 물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표정이 어두워졌나 봐요. 아들이요? 아들은 바빠서요. 저는 대충 얼버무렸어요. 혹시 아들분한테 수술비 이야기는 해보셨어요? 봉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한참 망설이다가 결국 털어놨어요. 성우와 미란이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호텔 파티 사진을 본 이야기까지요. 그래서 지금 막막해요. 수술은 해야 하는데 돈은 없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봉수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들어줬어요.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자 씨, 아직도 기억하세요? 제가 젊을 때 공사장에서 막일하던 시절 말이에요. 그럼요, 기억하죠. 그때 봉수 씨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그때 제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아내는 병약했고, 아이들은 어렸고, 일당을 받아도 하루살이였어요. 봉수 씨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어요. 그런데 정자 씨가 얼마나 도움을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외상으로 채소를 주시는 건 기본이고, 그건 뭐 그럴 수 있는 일이었고요.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었잖아요. 정자 씨도 살림이 빠듯했는데 제 아이들 보면 1,000원, 2,000원 쥐어주면서 짜장면 사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봉수 씨의 말에 저는 그때가 떠올랐어요. 정말 그랬었습니다. 봉수 씨 아이들이 너무 말랐거든요. 어떻게 그런 걸 다 기억하세요? 잊을 수가 있나요? 제가 돈이 없어서 아이들한테 아무것도 사줄 수 없을 때 정자 씨가 해주신 그 작은 도움들이 얼마나 컸는지, 아이들이 그 돈으로 짜장면을 사 먹으면서 행복해했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봉수 씨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특히 제 막내가 배탈 났을 때 정자 씨가 병원비까지 주셨잖아요. 제가 어떻게든 갚겠다고 했더니 아이가 아픈데 무슨 돈 이야기냐, 빨리 병원 가라고 하시면서, 아이고, 그런 걸 다 기억하고 계세요? 저는 부끄러워졌어요. 정자 씨, 그때 정자 씨도 아들 키우느라 힘드셨을 텐데 저희를 도와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제가 어떻게 잊겠어요. 봉수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난 게 운명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정자 씨를 도울 차례죠. 봉수 씨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정자 씨,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계좌번호요? 왜요? 수술비 보내드릴게요.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손사래를 쳤어요. 정자 씨, 이건 은혜 갚기예요. 거절하시면 제가 평생 마음이 편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이런 큰 돈을. 큰 돈이 아니에요. 정자 씨가 예전에 저한테 해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건 빌려드리는 거예요. 봉수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나중에 돈이 많이 생기시면 그때 갚으시면 돼요. 급하지 않으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그리고 정자 씨, 혹시 시장 상가 건물 지분 아직 갖고 계시죠? 갑자기 봉수 씨가 뜬금없는 말을 했어요. 상가 지분이요? 아, 그거. 있긴 한데 얼마 되지도 않을 거예요. 저는 오래전 일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정자 씨, 그 지분이 생각보다 중요할 수도 있어요. 제가 토목일을 오래 했거든요. 요즘 구도심 재개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봉수 씨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재개발이요? 네, 자세한 건 나중에 알아보시고요. 일단 수술부터 받으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봉수 씨는 계속 계좌번호를 물어봤어요. 정말 이럴 수는 없어요. 받으세요. 옛날에 받은 은혜를 갚는 거예요. 정자 씨가 거절하시면 제가 정말 서운할 거예요. 봉수 씨의 진심이 느껴져서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계좌번호를 알려드렸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봉수 씨가 말했어요. 정자 씨, 내일 시간 되시면 시장으로 찾아가겠어요. 상가 지분 서류 한번 보여주세요. 그럴 필요까지야. 아니에요. 꼭 봐야 해요. 정자 씨한테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봉수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랜만에 제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니까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봉수 씨를 다시 생각해 봤어요. 정말 제가 그런 도움을 줬었나 싶었는데 봉수 씨가 그렇게 자세히 기억하고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상가 지분 이야기도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정말 좋은 일이 있을까? 저는 오랜만에 희망을 품어봤습니다. 다음 날 오후 봉수 씨가 약속대로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예전과 달리 정장 차림이 아니라 편안한 스웨터에 바지를 입고 왔어요. 그래도 여전히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정자 씨, 어제 수술비는 잘 받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정말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제 저녁에 계좌를 확인했더니 정말로 수술비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천천히 갚으셔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상가 지분 서류 있으세요? 봉수 씨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시장이 붐비는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녔습니다. 네, 있긴 한데. 집에 가야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장사 마치시고 저녁에 뵐까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봉수 씨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6시쯤 봉수 씨가 제 집으로 찾아왔어요. 낡은 연립주택을 보시더니 잠깐 놀라는 표정을 지으셨지만 아무 말씀은 안 하셨어요. 들어오세요. 누추하지만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봉수 씨는 방에 들어와서 제가 준비한 차를 마셨습니다. 저는 오래된 서류함에서 상가 관련 서류들을 꺼냈어요. 이게 그 서류인데요. 솔직히 저도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어요. 봉수 씨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봤어요. 안경을 쓰고 한 장 한 장 꼼꼼히 살펴보시더라고요. 어머, 정자 씨. 이거 대단한데요? 봉수 씨의 목소리가 흥분된 것 같았어요. 뭐가 대단해요? 정자 씨가 시장 상가 건물의 8%를 소유하고 계세요. 이건 상당한 지분이에요. 8%요? 그게 얼마나 되는 건데요? 저는 숫자를 들어도 감이 오지 않았어요. 봉수 씨는 서류를 다시 살펴보더니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뭔가를 계산하시더라고요. 정자 씨, 앉으세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봉수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제가 토목회사에서 오래 일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재개발이나 도시 계획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네, 그러셨죠. 요즘 정부에서 구도심 활성화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어요. 특히 전통시장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이 활발하거든요. 봉수 씨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자 씨가 계신 이 시장이 바로 그 대상지 중 하나예요. 우리 시장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낡고 오래된 이 시장이 재개발 대상이라니요. 네, 제가 예전 회사 후배들한테 들어보니까 이미 계획이 거의 확정됐다고 해요. 조만간 공식 발표가 날 거라고 하더라고요. 봉수 씨가 핸드폰을 꺼내서 뭔가를 보여줬어요. 이게 초안인데 후배가 몰래 보여준 거예요. 화면에는 복잡한 도면과 계획서가 나와 있었어요. 저는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 시장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봤습니다. 정말로 우리 시장이네요. 네, 이 계획에 따르면 시장 전체가 문화관광 복합단지로 바뀔 예정이에요. 전통시장은 보존하면서 상가 건물은 현대식으로 재건축하고 관광객들을 위한 체험관이나 문화시설도 들어간다고 해요. 봉수 씨의 설명을 들으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 같은 상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존 상인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새 상가 입점권을 주고 보상금도 지급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정자 씨는 상인이면서 동시에 건물 지분 소유자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보상금을 2번 받으시는 거예요. 상인 자격으로 1번, 건물 소유자 자격으로 또 1번.
봉수 씨의 말에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되는 건가요? 봉수 씨는 계산기를 다시 꺼내서 계산을 시작했어요. 시장 전체 부지가 약 3천 평 정도 되는데 현재 시세가 평당 2천만 원 정도예요. 그러면 전체 가치가 600억 원 정도 되죠. 600억 원이요? 저는 그 큰 숫자를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재개발이 되면 가치가 더 올라가요. 보통 2배에서 3배까지 오르거든요. 그러면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제 지분은 8%면 대략 100억 원에서 140억 원 사이가 될 것 같아요. 봉수 씨의 말에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100억 원이요? 말도 안 돼요. 정자 씨, 진정하세요. 정말로 그 정도 가치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며 살아온 제가 100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니요. 봉수 씨, 농담하시는 거죠? 농담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일로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봉수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계획이 언제 발표되는 거예요? 제가 들은 바로는 다음 달 중에 공식 발표가 날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 일대 땅값이 하루아침에 확 뛸 거예요.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아서 계속 고개를 저었어요. 정자 씨, 이 서류 잘 보관하세요. 그리고 절대로 함부로 처분하시면 안 돼요. 왜요? 요즘 이런 정보가 새어나가면 브로커들이 활동하거든요. 헐값에 사려고 온갖 수단을 다 쓸 거예요. 봉수 씨의 경고에 저는 긴장했어요. 어떤 수단을 쓴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친절하게 접근해서 급전이 필요하면 사주겠다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세금 문제가 복잡하니까 전문가에게 맡기라고 할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은 아무한테도 이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특히 가족들한테도요. 봉수 씨가 신신당부했어요. 가족들한테도 안 된다고요? 네, 요즘 가족들 때문에 사기당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정자 씨 상황이 그렇잖아요. 봉수 씨의 말에 저는 성우와 미란이 생각이 났어요. 호텔 파티 사진도 떠올랐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공식 발표가 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제가 믿을 만한 변호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모든 절차를 정식으로 밟아야 해요. 봉수 씨는 서류를 다시 정리해서 저에게 건넸어요. 정자 씨, 이제 인생이 바뀔 거예요. 더 이상 고생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면서도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정말로 제가 100억 원의 재산을 가지게 되는 건가요? 봉수 씨가 돌아간 후 저는 한참 동안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그 오래된 종이 한 장이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봉수 씨가 거짓말할 이유는 없겠죠. 오히려 제게 도움을 주려고 하시는 분인데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100억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상상해 봤지만 도저히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돈이라는 것 정도만 알 수 있었어요. 그로부터 사흘 후 평소와 다름없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란이었어요. 어머니, 지금 시간 되세요? 미란의 목소리가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결 부드럽고 친근했습니다. 응, 왜? 오늘 시간 나시면 어머니 댁에 잠깐 들러도 될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좀 그렇고요.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오빠도 같이 갈게요. 미란의 말에 저는 의아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차갑게 전화를 끊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다니요. 그래, 그럼 저녁에 와. 네, 그럼 6시쯤 갈게요. 어머니, 오늘 저녁은 저희가 준비해 갈게요.
미라는 심지어 저녁까지 준비해 오겠다고 했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찾아온다니까 마음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저녁 6시 정각에 성우와 미란이가 왔어요. 성우는 평소보다 말끔하게 차려입었고 미란이는 고급스러운 한정식을 사왔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성우가 예전과 달리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무릎은 많이 아프시죠? 미란도 걱정하는 척 했어요. 응, 그럭저럭. 앉아라. 저는 이들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어색했어요. 어머니, 이거 드세요. 몸에 좋은 거래요. 미란이가 반찬을 정성스럽게 차려주었어요. 평소 같으면 기뻤겠지만 호텔 파티 사진을 본 후라 그런지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로 왔어? 제가 물었어요. 아, 사실 어머니한테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왔어요. 성우가 입을 열었어요. 중요한 말이 뭔데? 어머니, 요즘 부동산 시장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미란이가 말을 이었어요. 역시 부동산 일을 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전문적인 말투였습니다. 부동산이 왜?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자꾸 바꾸거든요. 특히 상가 같은 경우에는 세금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미란이의 설명이 계속됐어요. 어머니가 시장 상가 지분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요. 세금 폭탄이요? 저는 세금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보유세도 올라가고 나중에 처분할 때도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 해요. 성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정리한다는 게 뭔 말이야?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걸 저희 명의로 옮겨 놓으시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요. 미란이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위임장인데요. 여기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처리해 드릴게요. 미란이가 위임장을 제 앞에 밀어놨어요. 저는 그 순간 봉수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브로커들이 온갖 수단을 쓸 거라고, 세금 문제가 복잡하니까 전문가에게 맡기라고 할 거라고 했었죠. 미란아, 이거 왜 이렇게 급하게 해야 해? 어머니, 정부 정책이 언제 바뀔지 모르거든요.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아요. 성우도 거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이런 복잡한 일은 저희가 대신 해드리는 게 맞죠. 그래도 갑자기 이런 걸 가져와서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왜 의심하세요? 미란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들어갔어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너희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 제가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그때는 저희도 사정이 어려워서 그랬어요. 지금은 여유가 좀 생겨서 어머니를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우가 변명했어요. 여유가 생겼다고? 호텔에서 파티할 돈은 있으면서 내 수술비는 없다고 했잖아. 제가 호텔 파티 이야기를 꺼내자 성우와 미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게 아니라 성우가 말을 더듬었어요. 어머니,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미란이 다시 위임장을 밀어냈어요. 아니야, 난 도장 안 찍어.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희가 어머니한테 해가 되는 일을 하겠어요? 그럼 왜 갑자기 이런 걸 가져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내 얘기는 들으려고도 안 했잖아.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성우가 달래려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속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우야, 미란아, 너희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나오는지 다 알고 있어. 뭘 안다는 거예요? 미란이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시장 재개발 이야기 말이야. 너희들도 들었을 거 아냐. 제가 폭탄을 떨어뜨렸어요. 성우와 미란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그러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거구나. 내 상가 지분이 돈이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저는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그만해, 성우야.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저는 일어서서 위임장을 찢어버렸어요. 어머니, 미란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나가줘. 더 이상 할 말 없어. 어머니, 그렇게 나오시면 안 되죠. 저희는 정말 나가라고 했어. 제가 소리를 지르자 성우와 미라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났어요. 어머니,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미란이 나가면서 던진 말이 협박처럼 들렸어요. 문이 닫힌 후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제야 이들의 진짜 모습을 확실히 본 것 같았거든요. 성우와 미란이가 돌아간 후 저는 며칠 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혹시 이들이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까봐 걱정됐거든요. 봉수 씨한테 전화를 걸어서 조언을 구했어요. 정자 씨,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더 조심하셔야 해요. 포기하지 않을 거거든요. 봉수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사흘 후 성우가 혼자 시장으로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구겨진 셔츠에 면도도 제대로 안 한 채로요.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해요. 성우가 제 가게 앞에 섰어요. 손님들이 있어서 저는 당황했습니다. 성우야, 여기서 무슨... 엄마, 제발 제 말 좀 들어봐요. 우리 가족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주변 상인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야. 집에 가서,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무릎 수술 때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성우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어요. 마치 일부러 다른 사람들이 들으라는 것처럼요. 성우야, 조용히 해. 엄마, 상가 지분 일은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하려던 거예요. 세금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성우는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어요. 나는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 돌아가. 제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성우는 떠나지 않았어요. 엄마, 그럼 최소한 전문가한테 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바로 그때 순덕이가 다가왔어요. 성우 씨, 형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왜 계속 그러세요? 순덕이가 저를 감싸며 말했어요. 순덕 이모, 이건 가족 일이니까 끼어들지 마세요. 성우가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가족이면 어머니가 아플 때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호텔에서 파티할 돈은 있으면서요. 순덕이가 따끔하게 지적했어요. 성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게 아니라. 성우야, 이제 그만 가. 사람들이 다 보잖아. 저는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었어요. 성우는 한참을 서 있더니 결국 돌아갔어요. 하지만 제가 예상한 대로 며칠 후 미란이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왔어요. 미란은 이번에도 정중한 척했어요. 오해가 아니야. 너희들 속셈을 다 알고 있어. 어머니,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상가 지분을 그냥 두시면 나중에 큰일 날 수도 있거든요. 미란이 계속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미란아, 너희들이 내 무릎 수술비를 거절했을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날 걱정한다고? 그때는 정말 여유가 없었어요. 지금은 상황이 다르고요. 상황이 다르긴 재개발 소식을 들었으니까 다르지. 제가 직격탄을 날렸어요. 미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가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너희들이 내게 어떻게 했는지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결심이 섰습니다. 봉수 씨가 말했던 대로 해야겠다고요. 순덕 씨, 저는 순덕이를 불렀어요. 네, 형님. 왜요? 증인 좀 서줄 수 있어? 증인이요? 무슨 증인이요? 중요한 서류에 사인을 할 건데 증인이 필요해서요. 순덕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틀 후, 저는 봉수 씨와 함께 법무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순덕이도 함께 왔어요. 구청에서도 담당 공무원이 나왔습니다. 정자 씨, 정말 이렇게 하시겠어요? 봉수 씨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네, 결정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법무사가 서류를 읽어주었습니다. 윤정자 씨가 소유한 시장 상가 건물 지분 8%를 시장 상인 협동조합에 공익신탁으로 기부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 수익금은 시장 상인들의 복지와 노인 복지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순덕 씨도 증인란에 서명해 주세요. 순덕이가 서명을 마치자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정자 씨, 정말 훌륭한 결정을 하셨어요. 구청 담당자가 말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시장 상인들뿐만 아니라 지역 노인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법무사 사무실을 나오는데 갑자기 성우와 미란이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급하게 뛰어온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뭐 하신 거예요? 성우가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어요. 엄마가 할 일을 했어.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설마 상가 지분을. 미란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응, 기부했어. 시장 상인들이랑 노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런 일을. 성우가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어머니,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미란이 소리를 질렀어요. 알고 있어. 그런데 그 돈이 나만을 위한 돈이어야 할 이유는 없잖아. 제 대답에 미란이 더욱 흥분했어요. 어머니, 그건 가족 재산이에요. 어떻게 혼자 결정하세요? 가족 재산이라고? 내가 아플 때는 가족이 아니었으면서?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그때는 정말 사정이. 그만해, 성우야. 이미 끝난 일이야. 저는 돌아서려고 했어요. 어머니,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미란이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놓아. 저는 팔을 뿌리쳤어요. 어머니, 저희는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법적으로 문제 삼을 거예요. 치매 진단서라도 받아서. 미란이가 막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바로 그때 지나가던 시민들이 미란의 소리를 듣고 몰려들었어요. 저 여자가 뭐라고 하는 거야? 시어머니한테 치매라고 하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미라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받자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미안합니다. 저희가 실수했어요. 성우가 미란을 붙잡고 사과했어요. 그때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나 봐요. 경찰차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경찰관이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족 간에 이야기하던 중이었어요. 성우가 급하게 말했어요. 이분들이 소란을 피우고 계신 것 같은데요. 경찰관이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더니 성우와 미란에게 말했어요. 조용히 하시고 더 이상 문제 일으키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성우와 미란은 결국 꼬리를 내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내 자식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요. 형님, 괜찮으세요? 순덕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이제 후련해. 저는 정말로 속이 시원했어요. 봉수 씨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정자 씨,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을 하셨어요. 고마워요, 봉수 씨. 덕분에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비록 큰 재산을 포기했지만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무릎 수술과 재활을 모두 마친 저는 다시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가벼운 발걸음이었어요. 무릎도 좋아졌지만 마음이 더 좋아졌거든요. 형님, 어서 오세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순덕이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어요. 그럼 이제 새 사람이 됐어. 정말로 그랬어요.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형님,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순덕이가 신문을 들고 왔어요. 무슨 소식인데? 시장 재개발 계획이 공식 발표됐어요. 봉수 씨 말이 맞았더라고요. 신문 헤드라인에는 전통시장 도시재생 사업 확정이라고 큰 글씨로 나와 있었어요. 정말 대단한 결정을 하신 거예요, 형님. 순덕이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며칠 후 시장 상인 협동조합에서 연락이 왔어요. 감사패를 전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시상식 날 시장 광장에는 많은 상인들이 모였어요. 구청장님도 오셨고 지역 언론사에서도 취재를 나왔더라고요. 윤정자 씨의 숭고한 기부 정신으로 우리 시장이 더욱 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이 치사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의 결정으로 앞으로 50년간 시장 상인들과 지역 어르신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렸어요. 저는 무대에 올라가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넸어요. 저는 평생 이 시장에서 살았습니다. 이곳 상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지냈어요.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퍼져나갔어요. 혼자 가져갈 수 있는 것보다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인들이 다시 박수를 쳤어요. 특히 젊은 상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욕심보다는 정직이 오래갑니다.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이에요. 제 말이 끝나자 더 큰 박수가 울렸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 젊은 상인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정자 이모, 정말 존경해요. 저희도 이모처럼 살고 싶어요. 이모가 계셔서 우리 시장이 더 따뜻한 것 같아요. 젊은이들의 말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우와 미란을 마주쳤습니다. 한동안 소식이 없었는데 우연히 만난 거였어요. 엄마. 성우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떨궜어요. 어머니. 미란도 예전과 달리 위축된 모습이었어요. 응. 저는 담담하게 인사했어요. 엄마, 신문에서 봤어요. 감사패 받으신 거.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엄마가 옳았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 이미 끝난 일이야.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성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용서는 했어.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제 말에 성우와 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성우야,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아. 그게 엄마가 바라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남기고 집으로 향했어요. 며칠 후 저는 시장 좌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힘든 장사를 할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협동조합에서 매월 생활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형님,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순덕이가 아쉬워했어요. 그래야 될 것 같아. 이제 나이도 있고 무릎도 완전히 낫지 않았으니까 좀 쉬어야겠어.
그럼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작은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생각이야. 조용한 곳으로.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마지막 장사를 마친 날 저녁, 시장 상인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어요. 정자 형님이 계셔서 우리 시장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어요. 형님 덕분에 우리 모두가 혜택을 받게 됐어요. 상인들의 고마운 말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가 외롭지 않았어요. 고마워요. 저도 진심으로 인사했어요. 한 달 후, 저는 정말로 작은 임대주택으로 이사했어요. 시장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원룸이었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어요. 어느 날 저녁 창문을 열고 석양을 바라보고 있는데 감회가 새로웠어요. 처음에는 50만 원밖에 없어서 절망했었는데 결국 100억 원의 재산을 기부까지 하게 됐다니요. 참 신기한 인생이야.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봉수 씨였습니다. 정자 씨, 잘 지내세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새 집은 어때요? 아주 좋아요. 조용하고 평화로워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정자 씨, 후회 안 하세요? 봉수 씨가 물었어요. 후회요? 전혀 없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오히려 이제라도 제 삶을 제가 지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정말 잘하셨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석양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40년 동안 시장에서 고생하며 살았지만 결국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기뻤어요.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편안한 잠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을 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하게 사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